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에 연휴가 길었죠. 긴 연휴 동안 여러분들은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저도 잘 쉬고 와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는 거는 계속 이어서 역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이전까지 역설을 하나의 시로 알아보기보다는 그냥 겉가지로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시를 한 3가지 준비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전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역설적인 시를 하나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역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과제를 한번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괜찮았던 시들을 몇 개 뽑아서 같이 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2개밖에 안 썼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조금 늦게 이거 PPT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 늦게 과제를 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찾아낸 시가 너무 괜찮은 시여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같이 시를 읽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친구들이 역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사실이나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그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말로는 맞지 않아. 나는 네가 엄청 싫지만 좋아. 이 문장 보면 싫다고 해놓고 좋다는 말이 말로는 문장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있는데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너무 싫고 힘들어 하는 그 안에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좋다는 거지만 이거를 역설적으로 겉보기에 모순되게 표현을 하면서 그 상대에게 좋다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단편적인 얘긴 하지만 이런 것처럼 하면 강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좀 신선한 역설을 사용하게 되면 신선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어렵나요? 그렇다면 모르시겠는 분은 밴드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을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단한 고요라는 시예요. 김선우 시인의 시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비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디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맷돌 속에 껍질 터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사그락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어루어 만져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들끼리 다시 엉키는 소리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몫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움 저토록 단단함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도토리묵 사진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이 도토리묵 안에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담겨 있네요. 자, 이 소리들을 하나씩 볼까요? 이게 소리들을 너무 세세하고 사소한 것들,
그리고 이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의 모든 소리들을 다 넣어서 선생님 뭔가 시를 너무 예쁘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자고 한 건데 이런 엄청 다양한 저 시끄럽고 그런 소리들이 나타내서 생긴 저 고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요라는 것은 아주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시끄럽다고 그리고 저토록 단단하다고 표현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고요가 시끄러울 수 없으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도토리알 얼굴 비비는 소리. 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그 다음에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루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다양한 소리들이 이 도토리묵 한모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사과를 먹으며 라는 시인데 이 시도 이 전 시랑 약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서 들고 왔는데 이거 역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과를 먹으며 한민복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빛을 먹는다. 사과를 흔드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의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빌거진 사과를 먹는다. 흙으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앞에 도토리묵처럼 도토리묵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여러 과정이 있는 그 앞에 정했던 시랑 너무 잘 어울려서 끼워 넣은 건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먼저 봅시다. 내가 사과를 먹는다고 했어요. 이 다음번에 보면 이렇게 내가 그림을 넣은 것처럼 사과를 먹습니다. 근데 내가 먹는 사과는 나무의 일부예요. 그리고 꽃에 눈부시던 햇살이에요. 그리고 더 푸르게 만들던 장맛비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키우기 위해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 거고 그 위를 지나가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 거고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 거고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잎새를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은 그 단순히 이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들, 얘가 크기 위해 생긴 모든 과정들을 먹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얘는 자연물이 되겠죠. 자연물과 관련된 것들을 먹고 이제는 조금 더 커졌어요.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그리고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고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고 해요. 이제 사과나무를 키우기 위한 사람의 노력, 사과나무 하나가 자라기 위한 사람의 노력도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과의 수액을 공부하던 사과나무의 가지를 먹고 그 사과나무가 자라기 위해 그 세월이 담겨있는 나이테를 먹고 그리고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씨앗을 먹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그 더 이전에 더 기초적인 것 나는 사과나무의 자양분인
흙을 먹는 것이고 그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 것이고 그거 이전에 중력 이전에 얘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흙에서부터 중력, 우주로 넘어가면서 그 시선을 점점점 이렇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약간 여기는 선생님이 글을 이렇게 띄웠어요. 일부러 띄운 게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사과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얘가 처음에 흙에서부터 자랐잖아. 흙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결국 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서 이제 달아나려고 했는데 결국 다 먹고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론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연은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 근데 왜 여기는 갑자기 띄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는데 이때까지 너무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한 거잖아. 비슷한 이야기들. 사과나무에서 먹는다 이런 말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딱 모양을 바꿔서 긴장을 하게 해준 거지. 나 이제 다른 얘기 할 거야. 나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내가 앞으로 할 얘기 잘 들어봐. 하는 식으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낯설게 행을 배치하게 된 거죠. 행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나 중요한 얘기야.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 다시 사과를 먹는다. 제일 1년에서 했던 이 문장과 같은 문장을 맨 끝에 다시 쓰면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 라고 문장을 마무리 지었네요. 이제 여기서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먹는 건데 사과가 나를 먹는데 문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문장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죠. 그쵸? 그런데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사과를 먹긴 먹는데 이 경험이 생명이 순환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내가 먹고 있지만 내가 먹고 있는 이 사과는 온 생명, 우주 이런 것들 자연에 대한 순환이고 나도 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먹는 것이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것과 같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얘가 하고 싶은 주제 얘가 주제가 되겠죠. 이 주제를 생명 순환의 원리를 깨달았음을 이제 조금 더 뭐 하고 있겠어요? 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뿌리에게 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정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뿌리에게 나희덕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네 숨결이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뽑아 내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을 적시며 뻗어가려무나 척추를 휘젓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내 뻗어가는 끝을 하양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픈만 한둘을 깨어있는 껍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 약간 사과를 먹으며와 그리고 또 도토리묵 단단한 침묵이었나? 그거와 또
비슷한 느낌의 시인데 이 시는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일단 나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내가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여기 드러나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너는 어떤 존재라고? 내 뿌리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였냐면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잘 기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가 처음 숨쉬던 그때, 나한테 데이던 그 자리, 더운 금이 오르고 밝은 피를 뽑아서 막 너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그런 것이 즐겁던 그때 나의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까지만 봐도 어머니의 사랑이 처음 시작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계속 읽어볼게요.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먼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먼물이라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 앞에서도 목이 말라 하던 내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까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저시면서 넘어가려구나.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컸어. 이때는 아직 조그만한 뿌리였는데 계속 목말라 하고 뭔가를 갈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넘어서 이렇게 하면서 가 이렇게 하면서 얘가 더 큰 거야. 그러고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점점 더 성장하는 거지. 나는 그때마다 착한 그릇이 되어서 너를 감싸고 나는 계속 너를 감싸는 그런 돼지가 되고 있는 거고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커가고 있는데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이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불꽃 같은 바람. 약간 조금 어떠한 시련이나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슴을 두드려서 세워도 나는 한양이라는 뜻이 여러분한테는 어렵겠죠. 이거는 늘이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계속 가는 길을 나는 계속 축복하고 그렇게 했어. 네가 내 속을 썩이어도 나는 그렇게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하면서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야? 어리석은데 무슨 은밀하고 기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역설이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힘들고 아프고 해도 나는 계속 엄마의 마음이니까 부모의 마음이니까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 밝은 피를 네가 막 으스트러더라도 네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네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낸 거죠. 그리고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네가 타고 내려온다는 거는 점점 더 뿌리가 단단해지게 땅에 박히고 있다는 그 말인 거죠. 그럴수록 나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 약간 굳은 살 이런 게 저는 연상이 되네요.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 한두릅 깨어있는 껍데기의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릅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봄 되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생긴 뭔가가 자라는데 얘를 두릅이라고 해서 이제 봄에 나는 나물 그런 게 있는데 이 두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두릅은 옛날에 막 생선 같은 거 깰 때 이렇게 한 12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꿰어 놓는단 말이야, 생선을. 이 꿰어 놓은 이런 것을 두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생선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을 한 두릅 깨었다는 거야. 이렇게 슬픔을 한 두릅 깨어서
한 그릇 깨어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너무 늙고 나에게 남은 거는 이런 슬픔인데 이 마지막까지 난 너에게 다 줄게.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끌어오르던 벌레들. 뭐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늙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자식은 나의 품에서 멀리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너의 푸른 줄기 솟아서 햇살에 반짝이면 네가 커서 막 이제 웅장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할 그때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나는 또 다시 이제 더 작은 존재가 되어서 없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이번 주말이 되면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도 참 잘 어울리겠다 해서 들고 왔던 시입니다. 이 시랑 또 잘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뿌리에게랑 약간 다르게 뿌리에게는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하는 그런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였다면 이 가족 사진은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가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나를 꽃피우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하셨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한 장을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는 과제를 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5월이 들어갔으니까 선택하면 되는 건데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을 거예요. 그렇게 짓고 끝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부탁하세요. 선생님 제 이름으로, 어머니 제 이름으로 뭐 삼행시를 써주세요 라거나 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저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랑 함께 사랑이 넘쳐나는 컨셉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저한테 밴드 메신저로 보내면 됩니다. 아니면 삼행시를 지었는데 나 너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싶으면 밴드 거기다 올리면 되는데 쑥스럽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메신저로 보내면 됩니다. 대신 이거 하는 대신 다음 시간에는 과제를 안 내주도록 할게요. 한 2번, 3번 정도 연속으로 과제를 안 내줄 테니까 이거는 다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